안녕하세요, 허델입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퇴사하고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저의 창업 실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학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창 시절부터 창업을 계속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보시면 휴학을 엄청 했죠. 이때마다 창업을 해서 실패하고 복귀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실패했던 거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공연 기획사, 예술작품 판매 플랫폼, 공예품 제작, 어플리케이션 창업, 가드닝 샵, 가방 유통 사업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1년 이상 한 것도 있고 수익이 나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시작도 못하고 망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뼈저리게 배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가 달려있으면 안 된다. 뭔 소리야? 창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창업에 생계가 달려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의 생계가 달려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비자가 쓰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계가 걸려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가 돈을 빨리 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로 유튜브에 광고를 달 수 있잖아요. 근데 생계가 유튜브에 달려있지 않은 사람은 광고를 한 영상에 엄청 많이 삽입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1, 20만 원이 아쉬운 상황이고 생계가 달려있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광고를 막 3개, 4개 달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늘리기 위해 약간 어그로도 끌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수익은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구독자들이 그 채널을 떠나겠죠. 그리고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은 자꾸 악수를 둡니다. 빨리 대박을 내고 싶은 생각에 중대한 결정을 급하게 결정하거나 무리한 결정을 하게 돼요. 저 또한 이 앱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었어요. 달랑 300만 원 들고 집을 나와서 고시원에 살면서 이 사업으로 꼭 대박을 내서 자퇴를 하겠다.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생각과 결정 하나하나가 저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패하면 내 인생도 같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 시간을 굉장히 잘 버티는 인간 부류가 있긴 합니다.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어요. 결국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프로토타입만 제작을 하고 결국에는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절실한 건 좋은데 배수의 진을 치지 마세요. 어차피 대부분의 창업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큽니다. 나는 아닐 것 같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닐 거라는 그 작은 확률에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하지 마세요.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작은 확률에 베팅하지 마시고 안 돼도 상관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열정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보면서 최면에 걸리지 마세요. 그분들도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항상 실패를 할 것을 대비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글 중 하나인데 모라 에론 멜이라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 포르노라는 말을 쓰면서 기업가 정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보정된 현실이자 판타지이다 라고 꼬집었죠.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도 구글 아이디어를 내고 2년이 지나서야 대학원을 휴학했어요. 그만둔 것도 아니고 휴학이에요. 애플을 만든 잡스도 창업을 하고 1년 동안은 HP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성공한 혁신가일수록 베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우리 딱 150만 원만 있어도 생활은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시든 뭘 하시든 먼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구하시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그 창업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업 활동이 월급의 1.5배, 2배 가량이 몇 개월 지속해서 벌린다. 그럼 그때 그만두셔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낼 거야. 하시면서 가족에게 피해주고 친구들에게 피해주는 건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두 번째, 작게 시작하고 빨리 실패해야 된다. 여러분 한 번쯤 써보셨을 야놀자 아시죠? 지금은 1,000억 매출에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데 원래는 작은 다음 카페에서 시작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텔에서 일하던 이수진 대표가 500만 원을 주고 다음 카페 하나를 인수를 하고 그곳에 모텔 가격, 약도, 사진, 후기를 제공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걸 보고 모텔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제휴를 신청하는 업소들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앱도 필요해졌고 그래서 앱을 만들고 지금의 야놀자가 된 겁니다. 제가 갑자기 야놀자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품엔 어플부터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카페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여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지 먼저 알아봤다는 거죠. 스타트업계에서 쓰는 약간 있어 보이는 용어를 좀 써보자면은 이 다음 카페가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제품 MVP라고 하고 고객들이 제휴와 광고를 희망하는 그런 행위를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PM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MVP를 만들어서 PMF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카페 찾기 어플을 만들 때 야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서 앱을 개발을 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써가면서 무턱대고 만들어 버린 거죠. 자물쇠를 보고 거기에 맞는 열쇠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열쇠부터 만들고 맞는 자물쇠를 계속 찾아다닌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실패할 때 타격이 커요. 다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멘탈도 탈탈 털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완성품을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제품을 먼저 만들고 그것이 시장이 원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서 PMF를 달성을 하세요. 저는 유튜브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주제인데 온갖 장비를 구입하고 트랜지션 넣어가면서 한 편을 만드는데 30시간 이상 걸린다면 어떻게 그걸 지속하겠습니까? 저도 이 허대리를 만들기 전까지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죠. 처음에는 책 읽기 콘텐츠였고 그 다음은 마케팅 콘텐츠, 그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콘텐츠, 그 다음은 직장인 꿀팁을 소개하는 콘텐츠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터져서 아, 이런 걸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구나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PMF를 달성하게 되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유튜브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그거 머릿속에 계속 넣기만 하면은 그 아이디어가 되게 거창해지니까 빨리 딱 한두 개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대충 본인이 아실 거예요. 이걸 계속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면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비자 반응을 보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만약 음식점이나 카페를 창업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는 대표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와, 이거만 만들면 정말 독특해서 인스타고 페북이고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얼른 상가를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부동산에 갈 게 아니라 어디 지역 축제 같은 데 다니면서 아니면은 대학생 축제라도 가보셔서 노점으로 그 메뉴가 정말 먹히는지 팔아보시고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개선점이 계속 발견될 거잖아요. 그걸 개선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내셔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게 자주 실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직장인이 꿈꾸는 게 뭡니까? 뭐 적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만들어두면은 나중에 내가 뭐라도 차리겠지. 회사 잘리면은 1억 있으니까 카페라도 하지 뭐. 그 전까지만 그냥 닥치고 회사나 다니자. 그런데 자기 월급에서 10만 원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이 1억이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대박을 낼 수 있을까요? 차라리 1,000만 원을 모으셨다면은 그 중에 딱 100만 원만 써서 도전해보시고 실패를 해보세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 겪을수록 나의 식견과 능력이 올라갈 거고 내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직장인이 기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축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을 모으는 사람 보셨어요?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도 저축 못하는 사람은 1,000만 원 벌어도 100만 원을 저축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업에서 중요한 거는 비율이고 과정이고 태도이고 습관입니다. 세 번째, 나의 리소스를 확인해야 된다. 리소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에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편 저그가 저글링을 많이 뽑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이템플러로 가서 사이오닉 스톰으로 지져야겠다 생각을 했으면은 내가 가스를 많이 캐야 되잖아요. 하이템플러는 가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미네랄이 많은 상황이고 가스통도 한 개밖에 없고 가스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원이 고갈라서 게임은 지잖아요. 차라리 미네랄이 많으니까 질럿을 더 뽑았으면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창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 능력은 별로 없었고 콘텐츠 제작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4년 전에 한 1년 동안 가방 유통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신사임당님 덕에 핫해진 그 온라인 유통, 그거 말이에요. 이걸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상세 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유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소스 중 하나가 바로 소싱력입니다. 유통할 물품을 매입해오는 능력, 이걸 말하는데 온라인 유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남들보다 싸게 구하거나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구해야만 경쟁력이 생기죠. 그러려면 제조업체에 전화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내고도 해야 되고 그 제조업체를 뚫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성격이 정말 아니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바로 영업력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긴 했지만 그 이상은 제가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만에 접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콘텐츠 제작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기업의 SNS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더 수익이 훨씬 더 좋고 퍼포먼스가 크게 났어요. 예전에는 100의 노력을 기울여야지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치면은 지금은 50의 노력을 기울여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요? 다 똑같은 창업 분야에 뛰어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신사임당님 덕에 핫해진 온라인 유통. 여러분이 그걸 잘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해도 괜찮지만은 특별히 그런 리소스는 없는데 일단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분야마다 요구하는 리소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나랑 잘 맞는 걸 찾아서 거기에 더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럼 좋아하는 분야를 잘할 때까지 반복을 해서 그 분야의 준 전문가 정도가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나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사람이 창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인생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채널에서 직장인들이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실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도전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응원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견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